너랑 나랑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의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오늘은 제 책 106쪽에 나와 있는 가서 뭐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 아들하고 어디를 좀 가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한테 한번 가자. 또 뭐 어디 그 레스토랑에 한번 가자. 또 어디 청평에 한번 놀러 가자. 그럼 아들이 늘 하는 소리가, 아이가 아직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서 뭐해? 그런단 말이에요. 가서 뭐라기는 그냥 가는 게 좋지 이러는데, 나는 안 갈래.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가서 뭐해? 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선생님, 이 청소년 때는 다 그런 걸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않겠는데, 그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다른데, 네. 내가 얼른 듣기에는 걔가 가는 목적을 물은 것 같아. 맞아요. 네. 가서 뭘 하겠는가. 네. 이 목적이 자기한테 부합이 되면 가겠다고 그러고, 그 목적이 자기한테 절실한 게 아니면은 네. 안 가겠다고 하고, 네.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이거 유추는 되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걔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네. 근데 목적이 뚜렷한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바로 정리가 좀 되는데요. 그 아이의 목적은 자기 수준에 맞게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 혹은 놀거리가 있느냐. 예를 들면 할머니 집에 가자. 가서 뭐해? 가만히 있어? 난 심심해서 어떡해? 거기 무슨 장난감이 있어? 아니면 게임기가 있어? 내 또래 친구가 있어? 누가 우리 조카가 같이 와? 뭐 그런 뜻을 품고, 내 목적은 노는 건데, 너희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목적은 내 목적하고 다르니 확인해야 되겠어. 이런 뜻으로 물었던 것 같네요. 우리가 너무 이제 깊이 해석해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네. 말의 뜻만 두고 보면은 가는 목적이 확실해야 나는 가겠다. 네. 막 그런 뜻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 내 경험에 의하면은 나도 애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어디 가자 그러면 잘 따라왔어요. 네. 잘 따라온 이유는 내 생각에는 우리 둘이가 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네. 부모를 차지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 강의를 나간다든지 뭐 이러면 내가 꼭 데리고 다녔어. 네. 데리고 다녔는데 그 조만한 애가 그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렇죠. 강의에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런데도 의자 맨 앞에 이렇게 앉혀놓으면 제일 앞에다가. 강의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 듣는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른 채 그거는 모르고 하여튼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아빠 말을 듣는다. 얘기가 끝날 때까지. 아이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거 집중력도 있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크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앉아 있었니? 그게 하고 엄청 물어보니까.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면 선생님,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 있었다 그럴 때는 그 자녀분의 아빠를 따라가는 목적은 그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죠?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충족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아하. 그래서 아빠 말을 못 알아듣지만 그렇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빠가 바로 여기 있고 늘 못 본 아빠가 저기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도 여기서 반응을 하고 나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아빠랑 함께 있다. 이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충족되기 때문에 알아듣고 못 듣고는 둘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내 얘기할 수 경험에 의하면 있겠군요. 나도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한 5살이나 뭐 그쯤 됐을 것 같아. 우리 이정 사촌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5학년이나 뭐 그거쯤 됐을 것 같아. 선생님 들어가시기 전에. 네. 그 내가 맨날 그 누나를 따라다녔어요. 네. 학교 가는데도 따라가서. 그러니까 학교 가서 뭘 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네. 누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따라가고. 네.
그 공부 시간이 되니까 누나가 이거 난처하잖아요. 아, 교실까지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교실까지 따라서 그 어제 뭐 참 눈치 없는. 밖에 기다리라 갈 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수업이 시작하면 책상 밑에 나를 집어넣어놓고 아, 창피해. 감춰놓고, 창피해. 그래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이 보면 몰라요. 알죠. 근데 할 수 없어 선생님이 나한테 책상을 하나 줬어요. 누나 옆에 앉으라고. 앉으라고. 근데 나는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뭐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예. 단지 누나 곁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네. 상당히 행복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따라다닌 건데 네. 가기 싫어 가학하는 거는 내 기준으로 하면 누나가 가면 가고 네. 안 가면 안 따라가 뭐 이렇게 대답했을 경우도 네. 있을 것 같아. 그러네요. 그걸 이제 제3자가 봐서는 잘 모를 수가 그렇지 있겠네요. 모르죠 제3자가. 네, 정작 그 속을 들여다봐야 진짜 목적이 뭔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파주나 이런 데 아웃렛에 가면 레고 가게가 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파주에 엄마 아빠 옷 사는데 갈래? 그러면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가서 뭐해? 이런 소리 안 하고 자기 목적에 이미 장난감 가게 거기 그렇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사면 되겠다. 지금부터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안 데리고 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른 머리 위에 있네요. 따라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사달라. 이러면 그게 애들이라고 해서 생각이 어른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어른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아유,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왜 그러냐면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 네. 어른은 제한된 생각이 많고 네. 걔들은 그 제한을 안 받고 네. 벗어나는 이 넓은 생각 테두리가 넓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그, 아이들 상상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는다. 상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상력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이라든지 이 정신증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의 상상력은 아이들보다 훨씬 풍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풍부. 그러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의 상상력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게 어린애들은 이제 그런 규격화된 상상력에 대한 훈련을 적게 받은 거예요. 크면서는. 네. 기껏 받아봐야 가정교육이잖아요. 예. 그다음 조금 더 크면 이제 학교 가서 그런 규격이 자꾸 좁아드는 거야. 네,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그렇지. 네. 규격도 있고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다르면 상상했던 걸 버리는 거예요. 네, 점점 현실감이 생긴다는 현실감이 생겨서 이제 네. 현실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신과 환자가 그런 상상력이 넓다고 하는 것은 네. 요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거예요. 교육을 시켜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은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력 자체가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가상의 그렇지, 내가 가상의 상상이 어떤 그게 현실이다.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표현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더 긴 세월을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 말이 또 상상만이 아니라 그래요? 예를 들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가 처음에 뭐 한 몇 분 뜨나? 10분, 20분 네네네. 뭐 그렇게밖에 안 떴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때 비행기가 사람이 난다 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네. 그러네요. 상상이지만은 네. 현실감이 없으니까 망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렇듯이 우리 조현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망상이 지금 망상인 거지. 네.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규명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기면 그거는 망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현실감이 없는 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애들의 상상력도 풍부하고 우리 환자들의 상상력도 풍부하고 네. 그 둘 그룹이 상상하는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과학자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아, 파고들면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나는 비행기도 만들었잖아. 네네. 예. 처음에는 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네.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뭐 다른 물론 화성까지 또 보이저호 같은 거는 태양계 밖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이 이제 옛날은 상상이지만은 지금은 거의 현실화됐다. 네. 그런 얘기한다고 망상을 가진 환자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전에 한번 원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던 처음 한 바퀴를 돌면 원래 자리다 라고 하시면서 이 비논리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논리적인 것을 거쳐서 논리적인 걸 뛰어넘는 비논리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처럼 현실감이라는 것은 현실은 논리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비현실적인 상상력은 비논리적인 세계일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비논리적인 세계에서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서 논리적인 세계로 갔다가 근데 이제 과학자 이야기를 듣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다시 비논리적인 세계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려는 그렇죠. 그런 노력이잖아요. 그것 한 바퀴 돈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게 하나 궁금해지는데, 그 상상력이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현실적으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현실감을 가지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감을 가지면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때 가졌던 상상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창의적이다, 창의성, 이건 또 어떻게 좀 관계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은 아이들 상상력보다 더 풍부하면 풍부했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드니까. 네. 그래도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걸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네, 상상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고 네, 네, 현실 세계에 발을 딛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린애들은 상상력 세계에 있지만은 부모가 땅을 딛고 생각하라. 네, 이걸 가르치는 네, 거예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네, 규칙이고. 네,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그렇죠. 가정은 네. 가정에서 지킬 게 있고, 또 요즘은 이제 글로벌한 거니까 세계 사람들이 어울려 살자면은 하고 유엔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전제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창의라고 한다면 아예 이렇게 우리가 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아예 붕 떠서 현실적인 아무런 기반이나 기술적 발전 수준이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우주 전함이 다음 달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벗어난 망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지금 있겠네요. 현재, 지금 현재 봤을 그렇죠. 때, 현재.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우리 둘이가 이런 대담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것이 이제 100년 뒤에 이제 어떤 곳에서 방영이 됐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그때 사람이 듣기에는 참 헛소리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를 네. 못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현실감이라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되게 좀 기본적인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인 것이 점점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창의적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통 그렇지.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그 경로에서 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왜 그런 걸까요? 정말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궁금증이 많아서 그래요. 궁금증, 호기심이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과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따오는 거예요. 그 호기심은 내가 만들면 현실감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는 그걸 증명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면 내 환자가 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네. 하루 나한테 와서 돈 벌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벌 일이요. 네. 나는 경제에 대해서 별로 모르니까 돈 벌 일이라면 눈이 번쩍 떠서 뭐냐고 관심이 생겼어. 네. 나하고 동업하재 둘이. 동업을 하지. 예. 그 무슨 일인데 동업을 하는? 자기는 집이 없다는 거야. 네. 지금 병원에 네. 이제 입원해가지고 있으니까 집이 없고 네. 선생님은 집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집이 있다. 뒷마당만 빌렸대. 뒷마당만 빌려달라. 뒷마당만 제안이다. 네.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둘이 반분하자는 거예요. 예. 뒷마당에서 무슨 이득이 나오길래? 그 뒷마당에 뭐 금괴를 묻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금맥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서 뭐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석유가 나온대요. 왜요? 근데 깜짝 놀라서 석유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려고 뭐 여러 군데 탐사했지만 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 집 뒷마당에서 나온다니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황당하네. 네.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뒷마당에다가 네. 파이프를 가지고 말이지. 네. 응? 네. 석유를 뽑을 만한 파이프를 네. 두들겨 박는 거예요. 네. 계속 박아. 계속 봐. 계속. 그게 어디로 나오겠어요? 그게요? 뭐 지구가 둔 거니까 네. 우리 집이 여기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지. 걔 생각은 우리 집 뒷마당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연결돼. 야, 그다가 기발합니다. 기발해요. 꼽아 놓으면 네. 우리 둘이는 가만히 앉아서 석유가 펑펑펑펑. 올라온다. 와. 얼마나 기발한 진짜 생각이에요. 기발하네요. 기발한데 이게 이제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구를 뚫고 그 지구 속의 열기를 이겨내는 파이프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또 네.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네. 그것까지 가는 건 망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네. 그 기술이 부족하다고. 좀 먼 훗날에 호기심 있는 과학자가 나와서 누군가가 정말 누군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몇 천도에 견디는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뒷마당에서 박으면 석유 재벌이 될는지 네. 모르잖아요. 약 300년 이제 뒤에 가능한 그런 비유를 한다면 좀 네. 이해가 쉬울는지 이해가 모르겠어요. 쉽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 환자들을 평생 봐오시면서 참 영화라든지 TV 보면 재미없으시겠어요? 그 SF 영화 같은 거는 재미있죠.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없는 기계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전에 그 인셉션 하는 영화를 인셉션. 네. 보니까 무의식을 치환하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서원 선생하고 나하고 사이에 그 기계를 놓고 뭐 네. 어떻게 조작을 하면은 네네. 이서원 선생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 나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기 이식 하듯이. 네네네. 그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러네요. 무의식을 치환할 수 있다면 네.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벌써 이게 딱 지원돼서 보고 오케이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한테 가가지고 예. 기계 조작을 해서 내한테로 빼오면 내가 이야, 아인슈타인 내가 천재가 돼버리네요. 그러지. 진짜. 이제 그런 기발한 그 장면이 있더라고. 네네네. 그럼 그건 과학자가 우선 공상가들이 궁금해서 그런 걸 이제 구상을 해본 거야. 네네네. 이렇게 하면 장기는 심장도 이식하고 뭐도 이식하고 다 이식하는데 네. 무의식하고 이식 못할 거 어디 있는가. 아하.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네. 그 상황은 맞아요. 네. 맞는데 과연 그것을 이런 어떤 기계 조작으로 빼고 받고 할 수가 있을까? 네, 이거는 이제 누가 궁금증 있는 과학자가 파고들어서 네. 만들어낸다면 현실이 될 것이고 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만들어낼 때까지는 망상이고. 네. 아, 제가 눈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냥 망상은 망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포더 타임빙 현재 상태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망상인 것이지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새로운 시각이 돼요. 제가 한두 번씩 보는 신문에서 뭐 40년 전에 영화적인 상상력이 현실이 됐다. 그렇죠. 이런 기사들을 한 번씩 보곤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영화로는 망상인 거예요. 네네네. 망상이지만 좀 재미있게 꾸며가지고 네. 좀 SF 영화처럼 이래 해놓으면 네. 그럴듯하잖아요. 네. 나는 그 텔레비에서 제트카 하는 거 옛날에 방영을 많이 해서 제트카. 네. 자동차가 운전사 없이 움직이고 아. 그 자동차 임자가 뭐 이리 오너라 그러면 제가 오고 네네네. 이제 어디 가서 기다려 하면 지가 가서 기다리고 인공지능 자동차네. 지금으로 말하면. 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또 제트카가 말을 해요. 주인님 어디가 있을까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종로에 가 있거라. 그러면 세종로가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인차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좀 더 발달하면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많이 나왔던 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것도 곧 실용화가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예측까지 있잖아요. 얼마 전 텔레비를 보니까 네. 영국에서 이제 그 해병대 해병대.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 UDT 같은 특수 그 이제 특전사. 그 특전사가 특별한 이제 적을 선멸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침범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해상 훈련인데 배가 접근해서 뛰어 올라가려면 저기서 저항을 하니까 네. 이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갈쿠리를 네네. 걸고 뭐 네네네. 사다리를 놓고 이래 가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혼자 비행할 수 있는 비행복을 만들었더라고요. 뒤에 로켓처럼 연료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적함에 가까이 가가지고는 이어서는 날아가요. UGT 대원들이 전부 막 혼자서 날아가지고 그 배를 점령해 버리는. 예. 이제 그게 상상이 아니라 옛날엔 상상했잖아요. 네, 혼자 네, 날 수 네, 있는 게 네. 없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군용으로 실제. 그걸 만들어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값이 그 옷 한 벌에 얼마? 5억씩? 어? 한 5억 정도 할까요? 3억 5천만 원. 한 벌에. 어. 야. 그리고 이제 비행할 수 있는 것도 뭐 한 30분인지 뭐 그렇게 짧게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더 길어지면. 눈덩어리가 돼서 굴러가면 네네.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네. 발전을 하면 값도 흐려질 거고. 네네. 이성훈 선생하고 나하고 둘이 도봉산 위에 날면서 이거 할지도 몰라. 그런 식의 빨리 한번 와서 네. 한 번이라도 체험해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무인 비행기 있잖아요. 드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 생활에 편리한 물품들이 이게 발전하는 게 모티브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전쟁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네. 전쟁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 살상을 많이 하고 파괴를 많이 하고 항복을 받아낼까. 네네네. 이러니까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전쟁이 끝나면 무기가 소용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 썼던 그 무기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만들면 좋을까. 네. 그래서 활용해서 온갖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장애인을 위해서 오토, 자동 변속기를 만들었더니 이게 그럼. 모두가 쓰는 것처럼 그렇지. 전쟁을 통해서 평화 시에도 유용한 생활 도구가 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먼저 발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저희 아들이 가슴보해 하고 하는 얘기는 그 속에는 상상력도 포함되어 있고 물론이죠. 분명히 자기의 목적의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귀 기울여서 그 상상력의 내용 속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의 현실적인 목적만 생각하지 말고 아예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목적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부모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가 그러면 이제 가는 목적을 뚜렷이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할머니 만나 뵈러 간다. 네. 이 목적을 이야기해놓고 네. 그 다음에 지가 좋아할 것을 껌딱지처럼 하나 붙여주면 할머니 집에 가면 맛있는 딸기가 많단다. 네.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면 딸기 먹고 싶어서 네. 가면 할머니 결국은 집 옆에 할머니 만나보러 가면 가는 연못이 있는데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낚시를 할 수도 있단다.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아 나도 갈래. 지가 즐길 수 있는 정직한 거 네네네. 없는데 거짓말로 하면 할수 다시는 안 있다고 가니까. 다시는 안 가니까. 그래도 가면 자연적으로 그거는 붙어 나올 수 있는 게 네네네. 시골 가면 잠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뵙고 네. 너는 그 잠자리도 좀 잡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네네. 거짓말도 아니고 그러게요. 네. 또 애가 따라가고 싶은 이제 충동을 받도록 네. 자극하는 말로도 되고 네. 그렇게 보면 좀 이게 일반화에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아예 상상력 속의 즐거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 더 보태 얹어서 하면 이게 조화로운 현실과 이상의 그게 상거래나 마찬가지야. 그러네요. 나물 사면 한 점 주지만은 덤으로 또 좀 더 주잖아. 그 덤이 이제 네. 자기가 원하는 걸 주면 네. 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너랑나랑의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